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류익은, 이민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지음. 시대의 창 출판사. 지훈이 살인사건 그 뒤 4년. 현옥씨 이야기. 지민이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기로 했다. 태어나자마자 보내졌을 때처럼 일시보호가 아니었다. 지민이는 다시 현옥씨를 만나 같이 살게 될 일은 없을 터였다. 현옥씨는 지민이를 미워하고 있었고 지민이를 위해서도 시설이 안전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민이는 엄마와 함께 차에 올라탔다. 지민이를 보내던 날, 차 안에서 창문을 닫고 있자면 봄 햇살에 땀이 나는 날씨였다. 아이는 동네에서 처음 봤을 때처럼 예쁘게 머리를 묶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는 차를 타고 가는 1시간 내내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말을 걸면 아이는 엄마 눈치를 봤다. 현옥 씨는 얘가 다른 사람들만 있으면 이렇게 착한 척을 한다고 했다. 현옥 씨는 아이가 듣고 있는데도 아이의 험담을 계속했다. 얘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식탐이 말도 못하는 줄 알아요? 제가 정말 얘가 조금만 괜찮은 상태였어도 이런 선택은 안 해요. 오늘 시설까지 가는 동안만이라도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자고 아이가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말해버리고 말았다. 4살 지민이에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니 곰새말이라며 쑥스러워했다. 아이에게 동요 메들리를 들려주자 곧잘 따라 불렀다. 잘 부른다고 칭찬했더니 그때부터는 잘 모르는 노래도 따라 부르려고 용을 썼다. 아이는 1시간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졌다. 그 마음을 채워줄 사람을 아이는 만날 수 있을까? 사랑받고 싶어하는 약한 존재. 모든 아이가 그러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준 임상심리 전문가는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고문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고문을 받다 보면 피해자는 옷도 못 챙기고 더러워지고 무기력해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고문 가해자는 이런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는 고문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후정당화다. 입소할 아동보호시설에 다다르기 전 잠시 차를 세웠다. 현옥 씨가 담배를 한 대 태우는 사이 지민이를 안고 멀찍이 서서 엄마가 때린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아팠냐고 물었다. 지민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발바닥이요. 근데 이제 다 나았어요. 라고 속삭였다. 봄꽃을 보던 웃던 아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나중에 현옥 씨가 요 며칠 아이의 손바닥 발바닥을 때렸다고 말했으니 지민이의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안고 있으면 안고 있는 대로 지민이는 가만히 있었다. 그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아까 엄마가 지민이를 나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품에 꼭 안겼다.
지금 가는 곳에서는 더 관심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 넌 그냥 소중하니까. 알았지?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자꾸 했다. 아이는 짐 하나 없이 시설에 입소했다. 바깥의 물건은 필요 없다 했다. 현옥 씨도 아이의 짐을 전혀 챙겨오지 않았다. 시설에 들어서자마자 담당자는 현옥 씨를 향해 저 아시죠? 라고 인사를 건넸다. 1년 전 막힌 갓난아이도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그 뒤로 담당자는 아이와 관련해 의논을 하려 해도 현옥 씨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힘들었다고 했다. 인사할 틈도 없이 담당자는 시설 선생님들에게 지민이를 데려가 점심을 먹이도록 했다. 현옥 씨는 담당자와 면담을 해야 했다. 그걸로 끝이었다. 지민이는 선생님들이 이끄는 대로 식당에 갔고 선생님들에 둘러싸여 점심을 먹었다. 잘 먹었다. 엄마를 찾지 않았다. 그것이 엄마와 아이의 마지막이었다. 아이를 두고 돌아서는 길, 현옥 씨는 울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건물을 나오고 보니 비로소 아이를 떼어놓았다는 것이 실감난 모양이었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직접 낳아서 5년이나 키운 앤데 보내는 마음이 왜 슬프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잠시 흐느낀 뒤 그는 눈물을 닦고 남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